시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책인지. 오늘 우리 읽을 책은 이 책인데 이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딱 읽고 싶은 책을 골랐을까?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다들 책 잘 읽고 왔지요? 네. 자, 이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표지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동물들도 많이 보이는데 혹시 표지에서 보이는 내용을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번에 우리 손정희 친구부터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뭐가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표지에서? 이 초롱이 안 보이는 게 안고 있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우리 세훈이 친구는? 밧줄을 타고 밧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우리 세아 친구는요? 이모이랑 다른 동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희 친구는요? 저는 서리가 초롱이랑 펴는 모습이 약간 따뜻해 보여가지고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네, 따뜻해 보였군요. 우리 시은이 친구는요? 아기 원숭이가 아파하는 친구. 아기 원숭이가 여기 보면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책은 내용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책 속에서 나왔던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임들이 있었지요? 서민이 친구 얘기해 볼까요? 루피TV 또 뭐 있었죠? 우리 아까 지안이 친구. 반대로 말해.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연습 안 해봤어요? 아니요. 네. 했어요. 첫 번째,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 책 보지 않고 앞에 보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 자, 소리 친구. 명생, 안.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자, 거기까지 또 지안이 친구는 명생, 안. 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또 다음 해볼 친 명 탈락. 자, 얘들아 어렵죠? 한 번 더 해볼래요. 마지막 한 번이에요. 명생, 안, 중소. 오, 맞췄어. 자, 박수 한번. 잘했어. 자,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오늘 토론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꾸로 생각해보면서 머리도 많이 썼죠? 네. 입도 좀 풀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조금 더 재미있는 질문들 많이 나눠볼게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동물을 좋아하나요? 네. 자,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그리고 나는 그 동물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엔 유빈이 친구부터. 저는 햄스터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햄스터는 제가 키우고 있는 동물이고 작고 귀여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저는 지금 멸종했지만 아니다. 네, 지금 멸종했지만 공룡시대에 살았던 메갈로돈을 제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큰 데에다가 이빨까지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주 웅장한 모습이 멋져가지고 저도 강아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얼굴도 귀엽고 그리고 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 매우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귀엽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사람이랑 잘 맞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너무 시크하고 시크해가 제 캐릭터 소재가 되기도 해가지고 인상이 좀 깊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책 제목에도 나와 있죠.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중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친구? 아끼자.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왜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쉬운 친구, 저는 가족입니다. 저를 키워주고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 막내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야? 선생님 막내 아들 7살이거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솔직했어. 엄마? 아니었어. 아빠. 간식? 아빠? 오늘 저녁 아니요. 나.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친구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도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주인공 이름 뭐였어요? 강철이었어요. 우리 강철이가 집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 책은 강철이가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강철이가 집을 나와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철이가 집을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여기 서빈이 친구 말해볼까요?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또 보태서 이야기해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미세 친구.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만 쏠린 것 같아요.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만 쏠린 것 같아서 또 다른 의견 말해볼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 그 산이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산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은요? 세아 친구, 소희 친구 얘기해볼게요. 엄마가 산이는 엄마가 자기 한가슴만 해준 대로 찾아갔는데 엄마는 그런 천에 도와주는 마음을 모르고 어지러진 방만 보고 누워서 산이는 식상해서 집에 나가왔어요. 네, 어지러진 방만 보고 속상해서 화를 내서 나온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소희 친구? 선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선이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선이가 태어나면서 그 친구는 생일 때 물건에도 받고 선물도 받았지만 자기 생일에 잘 찾은 것 같아서 속상해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엄마 아빠가 동생 강산이가 태어난 후로 강산이만 챙겨주고 게다가 오늘은 무슨 날이었죠? 철이 생일이요. 강철이의 생일날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속상해서 집을 나갔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을 나와서 강철이는 어디로 갔었죠? 놀이터. 말을 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우리 서민 친구 말해볼까요? 네, 거꾸로 놀이터 또 어디로 갔었죠? 이세 친구? 똑같은 의견이에요? 거꾸로 놀이터로 갔다가 여기를 갔어요. 어느 친구? 엄청 긴 미끄럼. 엄청 긴 미끄럼틀도 탔고 또 어디로 갔죠? 태아 친구? 공이 있어서 숲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숲 안으로 들어갔고 그 원숭이들이 있는 나 바나나 집으로 갔어요. 원숭이가들 있는 바나나 집으로 갔죠. 맞아요. 동네에 있는 거꾸로 놀이터로 갔다가 엄청 큰 미끄럼틀, 무서운 미끄럼틀을 탔다가 동물들에 있는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강철이는 어떻게 해서 동물들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세아 친구. 연예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보태서 설명해 볼 친구 있을까요? 소리 친구. 개미들이 줄지어서 가는 걸 철이가 기다려주어서 막내 개미가 그 세상으로 불러주어서 갈 수 있었어요. 네, 소리 친구는 막내 개미가 가장 긴 미끄럼틀을 타가지고 철이한테 은혜를 갚으러 갔어요. 네, 우리 강철이는 꼴찌개미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 꼴찌개미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강철이를 동물들의 세계로 초대했었는데요. 강철이는 왜 꼴찌개미를 도와주게 되었을까요? 유빈 친구.
그 막내 개미가 그 뒤처지고 있을 때 마치 그 서리와 그 비슷한 마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네, 또 제 생각으로는 철이가 막내 개미가 뒤처지는 꼴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불쌍해서 또 대상개미가 그걸 모르고 꼴찌개미는 점점 뒤처지고 있어서 꼴찌개미가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그 뒤처지는 꼴찌개미를 보니까 꼴찌개미가 안쓰럽기도 하고 뒤처져 있고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게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불쌍해서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 개미를 도와줘서 우리 강철이는 신비로운 동물들의 세계로 초대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강철이는 어떤 동물들을 만났을까요? 시은이 친구?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 원숭이, 네, 원숭이 만났어요. 또 정미 친구? 늑대를 만났어요. 또 지안 친구? 청개구리. 또 누구 만났을까요? 태아 친구? 대장개도 만났고 또 이슬 친구? 초롱이라는 강아지를 만났어요. 네. 또 누구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 그 막내 개미를 만났어요. 개미도 만났고요. 또 있을까요? 또 친구? 저도 미국의 청을 만났어요. 네. 미국의 청을 만났죠. 또? 완성. 네, 원숭이도 만났어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면서 우리 강철이는 이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동물들은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 동물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세리 친구, 이슬 친구 얘기해볼까요? 사람들이 그걸 실험하고 그냥 갖다 버리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또? 친구? 청개구리는 자기 개구리족들을 해부로 쓴다고 불평을 벌였어요. 네, 우리 어린 친구. 동물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에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친구. 제 생각에는 그냥 인간은 약간 동물을 실험체로 쓰기도 해서 그 나쁜 건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동물이었다면 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세 친구, 동물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사람은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나요? 네. 건솔 친구, 저는 사람들아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건가요? 최신 친구, 나를 소중하게 여겨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세아 친구, 실험에 쓰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생명이기 때문에 실험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최신 친구, 동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동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소희 친구, 우리 원우 친구 다음에 소리 친구, 이슬 친구, 유빈 친구 순서로 할게요. 동물들한테 미안했어. 동물들한테 미안했어요. 키우는 반려동물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동물들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물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다른 생명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철이는
모험을 떠났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떠났었어요. 우리 이거 다 같이 아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였지요? 머리끼리. 파리피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험을 떠났습니다. 강철이가 파리피리를 찾으면 빌려고 했던 소원은 뭐였을까요? 정민 친구? 동생을 시간을 과거로 돌려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사진을 낳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내 동생을 사라지게 해줘라는 소원을 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철이가 실제로 빈 소원은 무엇이었죠? 혜아 친구? 그 아픈 원숭이를 위해 엄마 원숭이가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위즈 친구 흔들었었죠? 저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위즈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강철이는 왜 소원을 바꾼 것 같아요? 엄마가 어디 나가셔서 안 돌아오고 그런 원숭이 가족의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그 생명들을 만나면서 이제 동생도 소중하게 느껴져서 동생 없애달라는 소원 말고 아기 원숭이에 대한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곤충을 잡아본 경험이 있나요? 저번에 매미를 한번 잡아본 적 있어요. 잠자리. 수 같은 곳에 사마귀가 붙어 있어서 손을 올려봤어요. 하나, 둘, 셋. 해볼래요? 애벌레, 귀뚜라미. 자, 곤충을 잡아본 경험들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곤충을 잡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있나요? 저 숙소에서는 대벌레를 제 동생이랑 같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집에 제 숙소에 있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풀어주고는 싶었어요. 네, 또 어떻게 그 이후에 곤충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잘 놓아줬어요. 사육통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잠깐 넣어놓고 관찰하다가 도와주고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도와줘요. 네, 잡았으면 일단 뭐 식품 같은 거 있으면 넣어가지고 먹을 거 주고 나중에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일단 하고 잘 키워주다가 그 곤충이 답답해하면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럼요, 우리 친구들 다 곤충을 한 번씩 잡아본 경험 비슷하게 있잖아요. 내가 곤충을 잡아보지 않았던 친구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곤충이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거기가 작은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대벌레라도 의체는 할 수 있지만 사람 눈에 들켜가지고 채식통에 들어가는 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 친구들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니까 두렵고 좀 인사도 못했으니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당황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왠지 가족과 헤어지기도 해서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동안 곤충을 잡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다고 다들 대답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물어보기 전에 혹시 곤충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던 친구들은 있을까요? 저는 곤충들이 좀 안쓰러웠어요. 앞으로 곤충을 보이면 곤충을 잡거나 아니면 곤충을 잡아서 채식통에 넣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곤충들을 잡고 철미령물이나 열정일기처럼 바로 놓아줄 것 같아요. 관찰하고 나서.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좀 더 살살 다루고 그러다가 바로 놓아줄 것 같아요. 네. 곤충을 잡으면 곤충의 생명이랑 생각도 잘 생각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곤충의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놓고 다시 풀어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곤충을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나요? 저는 자연에서는 채집성을 넣으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잡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잡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나요? 자, 약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조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야생동물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반려동물을 어디서 데려고 왔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키우는 지금 우리 동물 어디서 데리고 왔을까요? 저는 그 무슨 당근마켓에서 그냥 무료로 팔고 있길래 데려왔었어요. 네. 이제 강아지가 그 주인 없는데 버려져 있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데려오셔가지고 네. 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동물 혹은 버려진 동물이랑 있는 동물을 데리고 오는 입양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고 있나요? 네. 우리 흔히들 쉽게 유기견 입양 이런 말들 들어봤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데려오기도 하는데 또 햄스터나 고슴도치 같은 건 사실 뭐 유기 햄스터, 유기 고슴도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동물들은 구입을 해도 될까요? 저는 아까 전에 입양한 것처럼 입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슴도치가 길을 잃고 떠도는 것만으로도 싫은데 거기에다가 가족들까지 잃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혹시 우리 건술 친구 의견에 반대하는 생각 가진 친구 있을까요? 우리 건술 친구는 그렇다면 고슴도치나 햄스터는 어디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사는 곳에 만약에 놀러 갔다면 거기에서 발견해가지고 입양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같은 곤충의 경우에는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느 친구 얘기해 볼까요? 아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택배로 오는 건 택배는 물건을 시키는 건데 장수풍뎅이나 그런 건 생명인데 왜 그 물건을 보내는 상자에 왜 생명을 보내냐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구입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배가 오는 과정에 흔들리고 조종문에 갇혀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 친구는요? 저는 입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입양하는 게 아주 어렵지만 그리고 채집하는 것 아니면 애벌레를 찾아가지고 기른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자, 그렇다면 알의 경우는 어떨까요? 알의 경우는 택배로 구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유빈이 친구. 제 생각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이 택배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형 애벌레가 부화할 수도 있는데 오는 도중에 부화하면은 일형 애벌레는 몸이 약해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쁜 열대 물고기 같은 경우는요,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동물은 안 팔아도 물고기를 가끔 파는 거 봤을 거예요. 뭐, 알고 있지요? 네. 물고기는 어때요? 사도 되나요, 물고기는? 신 친구? 그래서 물고기는 물이 있으니까 뭔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유빈 친구? 저는 물고기도 생명이라서 그냥 차라리 무료로 판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택배를 산다고 해도 거기에서 어항이 흔들려가지고 거기 안에서 물이 빠지면 죽을 수 있고 산다고 해도 그 생활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바로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저는 물고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구입한다면 그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선생님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우리 친구들 머리가 좀 아팠을 거예요. 안 이 시간 통해서 동물을,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생각이 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책에서는요, 동물에게 주어져야 하는 5가지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5가지 자유가 어떤 건지 알고 있을까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부상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부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5가지 자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책 궁금하면 찾아보고 싶은 내용 있으면 찾아봐도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5가지 자유 중에서 가장 지켜주어야 하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갈등과 굶주림에 대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물을 못 마셔서 생기는 병이고, 굶주림은 만약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생기는 것으로 식량을 못 먹는다면 거기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이 5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도 잘 지켜주자면 동물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지켜 공포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물이 원래 사는 환경을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술 친구? 저는 부상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더라도 부상과 질병이 걸린다면 그 사는 해 동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만약 동물을 키운다면 부상을 당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관찰만 하고 풀어주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농장에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친구들 이야기할 친구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곤충을 뭐 잡거나 뭐 손을 대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책에서 동물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동물권 우리 친구들 뭔지 다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동물권은요, 모든 동물에게 해당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권은 모든 동물을 포함한다.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모든 동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뭔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네, 또 친 친구는 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법은요, 우리나라의 법의 동물권은 모든 동물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어떤 동물을 안 포함하냐면 가축은 동물권의 보장을 받는 동물로
규정 짓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 우리 친구가 말했던 5가지 자유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야생 동물에게 지켜줘야 되는 권리라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축은 어떨까요? 우리 가축이라 하면 집에서 사람들이 직접 키우는 가축을 말해요. 공장에서 키우든 농장에서 키우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동물을 말합니다. 야생 동물이 아니라. 자, 이런 가축은요, 가축에게도 동물권을 지켜주어야 할까요? 이 가축은요, 가축에게는 동물권을 지켜주어야 할까요? 네. 아, 이야기하면 돼요? 네. 가축도 똑같은 동물인데 야생동물만 동물권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 가축은요, 선생님이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동물이라고 했지요. 가축을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식량을 아니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닐까요? 네, 대부분의 가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닭, 소, 말, 양 이런 것들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죠. 돼지 같은 것들. 자, 그런 동물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동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동물들에게 동물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잡아먹지 않고 다시 자연에 풀어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자유롭게 풀어주실까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식량이지만 만약 그걸 꼭 먹어야 한다면 약간 목장 같은데 큰 데에다가 풀어놓고 사용을 하다가 도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조금 질문을 바꿔봐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동물원 좋아해요? 아니요, 전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별로요? 않아요.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본 적 있는 친구? 자, 좋아하진 않지만 가본 적은 모두들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떤 동물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서린 친구? 실내 동물원이 있고 실외 동물원이 있어요. 네, 실내 동물원이 있고 실외 동물원이 있죠. 또 어떤 동물원이 있을까요? 살인 거울에다가 가둬놓고 설명을 붙여놓은 동물원이 있어요. 거울에 가둬놓고? 아니, 거울이 아니라 그 유리로 만든 안에다가 가둬놓고. 네. 또 어떤 동물원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동물의 관찰하는 앞에 설명지가 붙어 있는. 관찰하고 설명지가 붙어있는. 또? 하나는 먹이를 주거나 보살펴줄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네, 먹이를 직접 줄 수 있는 동물원도 있죠. 또? 그 무슨 그 놀이공원 같은 데는 약간 그 버스가 다니면서 그 동물들을 야생 같은 데를 해야나 거기다가 풀어두고 그 보는 동물원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사파리 형태를 말한 것 같아요. 네, 동물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원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에버랜드 같은 관람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동물원도 있고요. 또 각종 카페들이 있어요. 너구리 예전에는 너구리 카페 이런 것도 참 많았거든요. 파충류 카페도 있고 이런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카페 형태의 동물원도 있고요. 그 친구 말한 것처럼 밖이 아니라 실내에서 주로 소형 동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실내 동물원도 있고 요즘은 특히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간대요. 자, 이동식 동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직접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동물원도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이 사는 비슷한 환경에서 구경하는 사파리 형태도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아쿠아리움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아쿠아리움도 수족관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원의 한 일종.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동물원에 사는 동물이 된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민 친구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약간 사람들이 저만을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 동물들은 잘 모르는 곳에 사가지고 그런 곳이 감옥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좀 걱정되거나 당황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나가면 탈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또. 저도 탈출하거나 갇혀가지고 탈출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저도 탈출을 하고 싶고 답답할 것 같아요. 해칠까봐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불안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동물원은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물원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머지 친구들은 동물원은 없어야 한다인가요? 저도 없어야 한다입니다. 전둘 다요. 둘 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한다. 자, 그러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친구들의 의견을 한 번씩 먼저 들어볼까요? 자, 힘 있을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종위기 동물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려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호랑이를 보고 싶을 때 혹시 애교 카페 회원들은 호랑이가 없으니까 동물원에 가서 모두들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동물원에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물원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동물원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주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신혼 친구. 공간이 좁아서 불편해가지고 다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저는 동물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네, 친구. 저는 동물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성측과 반대측 친구들 서로 간의 주장 잘 들어봤나요? 네. 자, 친구들의 동물원에 관한 생각 잘 들어본 것 같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나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은 맞고 네 입장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 라는 책을 읽고 이것을 통해 동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많은 사회 현상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잠깐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을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 시은 친구. 저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사고 팔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만약 대중교통을 탄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있는 사람의 수가 일반 자동차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자동차의 수를 줄여서 매연의 양을 더 줄여서 동물들이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사고 파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명을 사고 파는 것과 같고 생명을 사고 팔다가 거기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 개미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저는 그런데 앞으로 더 조심히 다녀서 생명을 개미나 작은 곤충들에 최대한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고 팔지 않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타러 배송할 때 동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고객사가 급격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고 파는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물을 사고 팔면 사고 파는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고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되면 자주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을 하면 일찍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거꾸로 말하기만큼 재미있었어요? 네. 그만큼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안 맞아요? 네. 자, 우리 책을 읽고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읽을 때, 아, 내가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네. 내가 키우는, 내가 잡아온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부터 다양한 동물원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앞으로 어떤 책을 읽던 간에 이 내용에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정말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한테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선생님 오늘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특히 책으로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말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수고해주는 친구들한테 모두 다 같이 박수 한번 줄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일어나서 자리 정리하고 이 대강당 노조